네, 이제부터 5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 꿈을 찾는 법이라는, 하늘 꿈? 꿈은 꿈인데 하늘 꿈은 뭐지? 하늘 꿈을 찾는 법. 그리고 부제는요, 꿈과 무게중심의 관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꿈과 무게중심의 관계성.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운동을 조금 하시는 분은 이 개념을 아실 거예요. 무게중심이 높아버리면, 우리의 무게중심이 높아버리면 중심이 흐트러질 뿐더러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은 폼입니다. 폼. 그러니까 자세. 우리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수록 우리의 자세가 안정적이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꿈을 이 무게중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 떠 있으면 폼이 무너지고 효율성과 성과와 기쁨,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안정감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중심의 중요성과 함께 꿈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은 자신이 만들 수도 있고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의 잠재성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점차 발견해가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하나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왜 꿈이 되지 못했냐면, 꿈을 전차 우리의 나다움을 통하여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꿈을 외부적인 것들로 가져와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꿈을 자꾸 외부에서, 예를 들어 내 친구 중에 만약에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자를 보면서 나도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방식의 꿈 설정은 사실은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꿈은 나다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고유한 고유성을 하늘로부터 받으신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신성한 나다, 하늘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게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나다움을 통해서 깨달았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자꾸 외부적인 시선으로 돌려놓고 그것을 자꾸 꿈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드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것은 욕심이었는데 욕심과 꿈을 분리하지 못하고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자꾸 외부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멘토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배웠다면 확실히 우리의 삶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단적인 증거는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률 1위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자살률. 청소년도 1위고 모든 세대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자살률이. 그리고 이혼율도 1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출산도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이거는. 저출산 0.7로 내려왔습니다. 0.78에서. 그러니까 0.78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도 1.2예요. 전쟁 중에도 1.2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도 없는데 0.78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있었던 인구도 자살률도 1위이기 때문에 점차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상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꿈과 이 무게중심의 관련에 있어서 여기에 어긋난 어떤 우리의 그 교육과 의식들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나다움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좀 더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절대 우리가 다른 것을 외부에 돌려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어떤 소유적 개념이나 욕심이 아니다. 자, 그러면 꿈이 부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부재하다, 꿈이 없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축구를 좀 꽤 동네에서 잘하고, 축구선수를 이렇게 막 엄청 축구가 재밌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축구 대회 나가서 준우승을 했지만 너무 잘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막 득점도 그 대회에서 2위였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이게 잘한 건데, 사실 그 결승전에 패배를 1대0으로, 아쉽게 1대0으로 진 거예요, 또 그거를.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제 기억납니다. 울고 있는 저의 그 뒤를 이렇게 치시면서, 사실 필요한 것은 너 너무 잘했다, 너 이 정도로 충분히 잘했다 하고 거기서 그냥 싹 깔끔하게 쿨트러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공부해야지 라는 다소 부모님의 속마음이 나와버리신 거죠. 공부를 해야 돼. 여튼 이게 뭐냐면, 자꾸 자녀들도 꿈을 발견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나다움을 찾는 방향 속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꿈이 부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진로나 발견하는 가운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안감이 너무 많아요. 여튼 주관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육 기관 자체가 이 나다움의 도전 의식을 굉장히 저하시켰어요. 굉장히 저하시켰어요. 나다움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도라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나다움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우연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힘수치가 낮아지죠. 좋은 대학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실상 걷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적다. 그 중에서는 나다움을 찾는 사람들은 또 극히 일부분이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꿈 경시 문화입니다. 인생의 중요 주제인데 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합리화시켜가는 사회 속에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부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이 현실에 맞춘 삶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상이 없어요. 이상은 그냥 이상이에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나다움의 경시 문화가 있습니다. 나다움 경시 문화. 나답게 저도 그 질문 딱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기억나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나다움이 뭐예요? 나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 모르겠다. 이거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게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진짜 나다움이라는 거를 되게 추상적이에요. 3번째 원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악의 평범성의 경시 문화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둠의 먹구름이 가려진 이 시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목사니까 좀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우리 인간 안에, 이게 뭐 꼭 성경 말씀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은 어두움의 그늘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갑자기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두움을 뭔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발견했던 거죠.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이 그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꿨을 때, 그게 그 목사님의 그 꿈에 이 노예 흑인들이 자유롭게 정말 이 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정말 인간답게 대접을 받고 이것을 꿈꾸지 못했다면 결코 그 자기조차 어두움에 있었던 그 어두움에 함몰됐을 텐데, 꿈이 그것을 어두움으로 끄집어내준 거죠. 그러니까 꿈이 하늘로부터 빛으로 내려온 거죠. 개념 자체가. 자, 이제 해결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꿈 경시 문화가 우리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중시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어 계셔야 해요. 이름 네트워크,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36년 이 정도 동안,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꿈을 놔버린 거죠. 저는 제 꿈이 꺾였으니까. 성인 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결국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꿈 중시하는 이 이름 네트워크를 만나고 제가 마음따개라는 꿈을 얻게 되고 이제 1억 명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고 1억 명을 만나고 싶다, 내 음악적인 이런 것으로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결국 멘토를 만나게 되고, 멘토 트레이너이신 김익현 교수님 만나게 되고, 이 교수님께서 개척해 나가셨잖아요. 저랑도 너무 잘 맞는 게, 저도 이제 개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 막 개척해 나가고 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째, 나다움 찾기 프로젝트성 연구를 해보시라.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은데, 정말 눈을 뜨게 됐던 것은 이거였어요. 김미경 강사님의 드림온.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분도 꿈을 없다가 자신의 나다움을 찾고, 이제 여기 나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나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자신의 꿈을 찾은 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게 어떤 자극 포인트로 나다움을 찾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김익환 교수님께 배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성 연구를 내가 했구나. 내가 그때부터 잘하는 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취미는 뭔지, 특기는 뭔지, 교집합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미친 실행력으로 막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느낀 데이터로 이거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과 유익을 얻는구나가 확인이 됐을 때, 이게 진짜 나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면서 꿈이 확 발견되어지는, 눈이 팍 떠지는. 그래서 요즘에 꿈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막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막 나를 말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셔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수한 그리고 순수한 선행을 계속 실천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이것과 꿈과 무슨 상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쉐어해주는, 이게 성공 법칙에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자료들도 막 무료로 다 뿌리더라고요. 그들의 근데 기버라는 말 다 들어보시죠? 기버가 될 때에 이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간다. 왜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이거구나, 이게 좋구나, 이게 맞지. 사랑으로 나누는 느낌을 계속 받아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지. 결국엔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뒤에 속 의도는 돈을 이걸로 뽑아먹기를 원하는 거여서 이게 확인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사랑으로 계속 실천하다 보면은, 내가 나눠주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다운 본래의 순수 나를 발견하는 키포인트가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너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 악의 평범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 나다움의 꿈을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하늘 꿈.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게 날아간 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는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게중심이 나다움에 쫙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고 또 하늘로부터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꿈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또 나의 그 나다움의 프로젝트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면서 이거구나. 저는 이거구나가 없으면 이 꿈이 아니에요. 이거구나. 내가 계속 나눠줘야겠다. 그리고 나도 이게 나눠줘도 전혀 내가 소진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나눠도 소진되지 않아요. 다 다시 채워지고 있거든요. 내가 동시에 나눠주면서.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하늘 꿈을 찾고 나다움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